여보세요? 나야 방금 전화번호 물은 사람이지만 이 아파트 20층 사는 주민이야. 아, 그러세요? 근데 청소부인 저한테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제 핸드폰 번호 알려주는 것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처가 꼭 필요하다고 그쪽이 하도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에요. 짓궂게 제 연락처를 묻고 또 바로 이렇게 연락한 건 저한테 볼 일이 있어서겠지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근무 시간이라서요. 우리 아파트에서 청소한다는 건 내가 낸 관리비를 먹고 산다는 뜻인데 월급을 주는 나한테 그따위 태도로 나와도 되는 거야. 아줌마 나이가 몇 개인데 돈 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거야. 올해 환갑을 지냈고 살면서 필요한 예의는 지키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요. 근데 왜 나한테는 예의를 지키지 않냐 말이야. 아줌마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건 다 내 덕이란 거 몰라서 그래.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땀 흘려 돈 버는 게 그쪽 덕이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아줌마는 일자리도 없을 테고 그런 밖에서 구루마 끌고 폐지나 줍고 다녀야 할 처지인데 내 덕에 더운 날 밖에서 더위 안 먹고 추운 날 밖에서 동상 안 걸리고 편하게 아파트 청소나 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감사함을 알고 나한테 충성하라. 그 말인데 무식하면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 거야. 뭔 충성을 어떻게 하란 말이죠? 내가 부르면 우리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가끔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오면 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암튼 내가 하라는 거 고분고분 하란 말이야. 내가 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그쪽이 구한 가정부가 아니니까 그쪽 집에 가서 일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가정부가 필요하면 인력사무소에 연락해서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구하세요. 한강 그쪽이랑은 달리 여기 아파트 청소 다 하려면 꽤 바빠서 이만하죠. 내가 한가한 사람이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살다 살다 거지 같은 청소부한테 설교당하는 일은 또 처음이다.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이제 겨우 32살 나이에 벌써 대리직급까지. 단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은행의 당당한 은행원이야. 청소나 하는 하층민인 아줌마 같은 사람은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란 거지. 그렇게 대단한 내가 천한 청소부 아줌마한테 우리 집 살림을 맡기겠다고 하면 황송해서 어쩔 바를 몰라 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직감이 거부를 해. 그래, 원래 어이없는 것들일수록 돈이라고 하면서 환장하지. 얼마를 주면 되겠어? 시급 2,000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지. 시급 10만을 줘도 너 같은 인간 집에 가서 가정부 노릇할 생각 없거든. 이제 겨우 32살밖에 안 된 인간이 엄마 버린 나한테 주둥 입만 열면 반말이나 찍찍대는 꼴이 참 천박하기 짝이 없어. 예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무식한 인간이 어떻게 은행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 같은 놈이 근무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안다면 무조건 피해야겠네. 뭐라고 이 아줌마가 미쳤나? 미친 관 나오겠지.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해도 된다고 배웠니? 네가 그따위로 막 살면 결국 네 부모 얼굴에 똥 칠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정말 모른단 말이야. 우리 엄마는 날 20살에 낳아서 이제 겨우 힘도 살이고 워낙에 예쁘고 우아해서 밖에 나가면 다들 40 중반으로 보는데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있네. 아줌마는 딱 봐도 70 넘은 할머니인데 환갑 좋아하는 게 뻥도 적당히 쳐야지. 올해 4월에 환갑 치른 나이 주제에 70이 넘은 할머니로 보여서 미안해. 근데 그런 어설픈 눈썹 위로 은행의 영업은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야? 아줌마, 아까부터 왜 자꾸 반말이야? 난 아줌마한테 월급을 주는 이 아파트의 주민이고 은행원인데 그런 나한테 반말 이은 말이냐? 내 아들보다 더 어린 싸가지 놈한테 반말하지?
그럼 존댓말 쓰미 이해는 네 눈에는 눈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 그래, 아줌마와 그 말 잘했어. 얘는 이, 눈에는 눈이란 말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 오늘 내 앞에서 그 말 꺼낸 거 무조건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일주일에 꼭. 요즘 희한하게 아줌마랑 자꾸 부딪혔어. 젊고 이쁜 여자도 아니고 늙고 가난하고 하찮은 청소부랑 자꾸 부딪히니까 기분이 잡치잖아. 안 그래도 오늘 영업 실적 하나도 못 올렸는데 재수없이 아줌마를 보게 되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뜨거운 커피를 나한테 부었니? 제정신이야? 너 그거 범죄라는 거 모르니? 언행이 양아치 같아서. 은행원이라는 말은 허세로 둘러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경악스럽게도 정말 은행원이 맞잖아. 너 같은 인간도 은행원이 될 수 있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너 같은 직원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잖아. 거래는 개뿔. 더운 날 시원한 물 마시면서 빵빵 나오는 에어컨 바람에 몸 식히고 추운 날에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몸 녹이고 나가려는 금쪽 같은 거지 새끼들을 내가 한들 봐온 줄 알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남의 영업장에 와서 냄새 풍기고 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들인지 구질구질하게 살면 염치도 자존심도 없어지는 거야. 서운해는 너가 풍기고 있는 거 아니니? 인성이 썩은 구린의 말이야. 뭐라고? 고객 몸에다. 다짜고짜 커피를 본 건 무례함을 떠나서 악질인 행위야. 고객한테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은행원이 감히 고객을 그따위로 무시하고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 아줌마 같은 거지가 뭔 고객이야? 웃기고 있네. 한 달에 10만 20만 잔 돈 가져와서 접근하는 고객도 고객이야. 그딴 푼 돈이나 가져오는 고객은 차라리 안 오는 게 우리 은행에 더 도움이 되거든. 거지들이 와봤자 별로 할 영업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까 말이야. 거지들한테는 거지 냄새가 나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은행에 발걸음도 하지 마. 오늘은 커피 한 잔으로 끝냈지만 또 다시 우리 은행에 오면 그땐 나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뭐 커지는 은행에 팔길도 하지 말라고. 네가 지금 카미나를 협박하는 거야. 그래, 난 정말 가난하고 늙은 거지들이 제일 진절나게 싫더라. 폐지 주워서 모은 푼돈 적금하겠다고 동전 가져오는 노인. 나랑 청소 일해서 번 돈 갖고 오는 노인들은 정말 최악이야. 더럽고 냄새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바퀴벌레 같은 족속들이 맘에 안 들어. 그런 거지들이 다녀가고 나면 재수 붙어서 그날 하루 종일 영업 실적도 개판이고 되는 일이 없거든. 너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 영업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겠지.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안 판단하고 겉으로 봐서 가진 게 없어 보이면 사정없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너 같은 너한테 굳이 상품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야. 얼씨구 아파트 청소부와 아줌마도 상품을 알아요. 그래, 아나. 근데 이제 번이나 존댓말도 할 줄 아는구나. 난 돈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존댓말 교육은 못 받는 줄 알았잖니. 아니야. 은행원이 니까 있어 보이는 고객들한테는 또 그 누구보다 굽신대고 아부하고 알랑거리겠지. 너같이 천박한 걸 내가 돌봐온 게 아니라서 그냥 눈빛만 봐도 성실한 사람인지 아님 아첨에 길들여진 강아지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 아줌마침 해야 왜 자꾸 본인의 주제를 입고 입을 터는 거야? 그쪽은 환갑을 지난 나이에도 가진 게 없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아파트 청소나 해서 먹고 사는 몸종과도 같은 존재야. 그런 주제를 알고 주인인 나를 보면 깍듯이 인사를 해야지. 은행에서 나랑 눈이 마주쳐도 못 본 척했지. 우리 아파트 직원이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버릇을 가르치는 건데 내 교육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커녕 말끝마다 건방지게 말대꾸야. 나랑 눈이 마주치고 피해버린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그런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란 말도 못 들어봤나 봐. 너 같은 건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피해줬는데 멍청한 게 끝내는 지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으니까. 모자란 인간은 답도 없단 진리를 다시 한번 배웠지 뭐야. 뭐라고? 명문대 나온 고연봉 은행원을 감히 똥에다 비유해 이런 무식한. 아줌마는 당장 잘라버리라고 클레임 넣어야겠네. 아줌마 내일부터 우리 아파트에 청소하러 나오지 마. 아줌마같이 건방진 인간한테 귀한 내 돈 절대 못 줘. 날 잘라버리기 전에 먼저 네 처지를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난 청소일을 잘려도 아무런 충격도 되지 않겠지만 넌 다르잖아. 여기서 잘린 사유가 소문이 나면 업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다른 은행에 재취업도 하기 힘들 텐데 왜냐? 한번 잃어버린 신경은 다시 쌓기 힘들 테고. 고객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태도를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인간을 받아줄 직장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아줌마 같은 청소부가 뭔데 감히 그딴 말로 날 협박하냐고? 아줌마 협박죄로 고소당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감히 엘리트인을 모욕하고 잘난 척하고 아줌마 드라마 나오면 많이 봤구나. 거지. 아줌마가 드라마 속에 사모님 흉내를 내면 곤란하지. 그래?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인간이랑 일일이 말을 주고받는 나도 참 웃기지만 너 같은 놈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오기가 생기네. 내 엄마가 어린 나이에 널 낳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서 내가 엄마 된 마음으로 제대로 참교육을 해줘야겠네. 감히 우리 엄마를 들먹여? 난 딴 건 다 참아도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건 절대 못 참는 사람이야. 아줌마, 제대로 각오해야 할 것이야. 밖에서 똑바르게 안 살면 부모 욕 먹인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라. 네가 그렇게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너네 은행에 맡긴 내 돈이 100억 원 지금 당장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킬 게야. 은행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지옥이나 기다리고 있어. 뭐 얼마를 뺀다고? 200억?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겨우 청소부 아줌마한테 어떻게 200억이라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만 기다리면 알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참 웃긴 게 이 100억을 이체시키겠다고 하니까 바로 자동으로 존댓말이 나오네. 너도 존댓말 할 줄 아는 인간이었구나. 난 또 존댓말은 배운 적도 없는 무식쟁이인 줄 알았잖아. 그럼 은행장님한테 전화해 봐야 해서 그만하자. 아니, 아줌마 같은데 측면이 어떻게 우리 은행 장님처럼 높은 분이랑 통화를 한단 거예요? 헛소리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요. 내가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 은행장님한테서 정말로 당장 사무실로 오라는 호출이 왔어요. 아니, 그럼 아줌마가 우리 은행에 200억을 맡긴 VVP 고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잖니. 아니, 겨우 아파트 계단 청소나 하는 아줌마가 어떻게 200억이나 가지고 있단 거예요? 그렇게 부자면서 아파트 청소 같은 더러운 일은 또 왜 하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대체 다 무슨 상황이냐고요?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가니? 세상 사람들이 다 월급쟁이들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잖아. 나도 그중 한 사람으로서 사업체를 키우기 위해 평생 피와 땀을 바쳤는데 불행하게도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게 됐어. 그제서야 그동안 내가 내 몸을 얼마나 혹사시켰는 줄 알게 됐고 그래서 사업체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은퇴한 거야. 다행히 초기 카메라 스스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어렵게 다시 얻은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남은 생은 건강을 위해 살기로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게 아파트 건물 청소야. 하루 종일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퇴근 후 먹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꿀맛이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면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이라는 걸. 너 같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 그딴 말은 듣고 빨리 은행장님한테 얘기해서 200억, 이 차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해줘요. 저희 은행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다면서요. 은행원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내 전부를 걸었는데 이대로 잘릴 수는 없어요. 은행장님이 아주 많이 고객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저를 잘겠다고 했다고요. 그러셨겠지. 200억을 이체시키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물어보시길래 너가 거기서 사라져주는 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잘리기까지 해야 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요.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오래전부터 많이 들려와서 은행장님도 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던데 아직도 내 잘못을 모른다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막말하는 너 같은 건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곧 잘리게 될 운명이었어. 그러니까 날 원망하지 말고 네가 받을 당연한 저 벌이다 생각하고 조용히 책상 비워. 그래야 너한테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덜 억울할 거 아니야? 존경하는 고객님, 제발 부탁이에요. 저 여기서 잘리면 아파트 월세도 못 내서 나가야 하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져요.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각자 재혼하신 상태라 의지할 곳도 없는 저를 불쌍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원 연봉에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나이에 부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한심하니까 넌 참 교육이 아주 시급한 아이야. 이번 일을 통해서 네가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참회해서 새 인간이 되길 바라. 그 후에 그 은행권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은행에서 잘리고 월세를 내기 부담스러웠는지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서도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60평생을 살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참 공부의 연속인가 봐요. 환갑을 넘긴 나이에 아들보다 더 어린 남자한테 반말 세례를 받고 무시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한편 저는 지금도 건강과 활기찬 인생을 위해 열심히 건물 청소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인정만한 주민들이 만난 거에 있다고 드셔보라고 가져다 줄 때면 제가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정말 행복해요. 새참으로 먹는 모든 건 다 꿀맛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